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시스템 각방 기초교육 영상입니다. 각방 시스템을 처음 접하게 되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영상은 시스템 각방, 분배기, 연동 방식, 크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 다뤄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 각방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시스템 각방은 어떤 걸까요? 기존의 보일러의 경우 거실에 보시면 온도 조절기가 하나 있고, 그 하나로 집안의 모든 방을 껐다 켰다 하는 방식으로 필요 없는 방까지 난방이 되어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발생합니다. 즉 사용도 안 하는 난방비가 과도하게 나온다는 거죠. 이를 방지하고자 어르신들께서는 싱크대 밑에 가셔가지고 안 쓰는 방의 배관을 수동으로 잠그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 자체가 되게 귀찮은 거고, 아무래도 수동으로 잠그게 되면 정확히 잠그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불어 완전히 잠그지 않고 살짝 잠그는 이런 행동도 사실 물의 유속만 빨라지게 되어 난방비 절감에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이에 각방 시스템이란 이런 행위들을 사람 손이 아닌 기계를 통해서 각방의 정확한 온도를 측정하고 필요한 방만 난방을 하게 해줘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없애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즉 보시는 것처럼 각 방마다 그 방의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 조절기를 두고 설정한 온도까지 올라가면 자동으로 난방을 잠궈 난방비를 절감합니다. 더불어 대부분의 집들이 특정 방만 추운 경우가 많은데, 이를 편난방이라고 하고 골고루 난방이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즉 거실에 있는 온도로 난방을 킬 거냐 끌 거냐를 결정을 하게 되다 보니 정작 난방이 필요한 방은 온도가 제대로 올라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실 온도 기준으로 난방이 멈추기 때문에 항상 그 방은 춥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가 현장에서 테스트한 결과 기존의 보일러 온도 조절기 하나로 전체를 난방한 것과 비교를 해보니 각방 시스템을 설치했을 때 편난방이 해소가 되고 난방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절감액과 편난방의 기준은 세대별로 환경이 모두 달라서 정확하게는 나타낼 수는 없으나, 대체적으로 여러 현장에서 조사한 결과 약 20%에서 30%가 난방비 절감이 되었고 편난방도 해소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각방 시스템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시작은 90년도 1기 신도시 지역난방 현장에서 처음 도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본격적으로는 2011년 7월 친환경 인증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에서 아주 보편적인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요즘 나오는 아파트들은 거의 대부분 그래서 각방 시스템이 달려있죠. 그럼 시스템 각방은 무엇으로 구성이 될까요? 크게 보면 온도 조절기, 밸브 제어기, 구동기,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품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더불어 이러한 품목과 연관되는 품목으로 보일러와 분배기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관 품목과 주요 품목이 세대 내에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며, 특정 품목 하나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온도 조절기가 있습니다. 온도 조절기는 각 방마다 설치하여 각 방의 온도를 체크하고 난방을 켜거나 끌 때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동기입니다. 보일러에서 연결된 배관을 따라 각 방별로 난방수가 들어가는 배관에 설치를 하여
자동으로 그 난방수를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 장치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온도 조절기와 구동기를 연결해주는 장치로 온도 조절기의 신호를 받아서 구동기에 신호를 주는 장치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두 품목을 중계를 해주는 역할이 있고 TV로 따지면 셋톱박스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요 구성품은 아니지만 구동기가 설치되고 보일러와 연결이 되어 각 방으로 난방수를 공급하는 배관을 모아놓은 분배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이 분배기는 세대 내 싱크대 밑에 가보시면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스템 각방은 어떻게 동작하는 걸까요? 방에서 난방이 필요한 경우 온도 조절기를 작동하면 중계를 하는 장치인 밸브 제어기에 신호를 보내 밸브 제어기가 보일러와 구동기에 신호를 보내줘 난방수를 공급하는 원리입니다. 난방을 끄는 경우도 사실 반대이지만 원리 자체는 동일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분배기에 대해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배기는 보일러에서 나온 난방수를 세대 내 각 방으로 연결되어 있는 배관을 통해 난방수를 공급하는데 이런 배관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놓은 설비 시스템입니다. 우선 난방을 켤 경우 보일러에서 먼저 물을 끓여 분배기의 메인 공급관으로 물을 보내줍니다. 그럼 메인 공급관은 각 연결되어 있는 배관을 통해 그 방으로 난방수를 공급을 하게 되고 방의 배관을 따라 물이 다 돌고 나면 다시 분배기에 있는 환수관 쪽으로 물이 돌아옵니다. 그럼 각 방별에서 돌아온 이 환수관 배관의 난방수들은 다시 메인 환수관을 통해서 보일러로 들어가며 이러한 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분배기는 세분화하면 더 많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시스템 분배기와 일반 분배기로 나누며 가장 큰 차이는 구동기를 연결하는 밸브가 분배기와 일체형이냐 조립이냐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체형의 경우에는 내밀성은 높으나 사실 사후 관리가 굉장히 좀 어려운 반면 일반형은 내밀성은 시스템 분배기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지만 사후 관리 측면에선 굉장히 좋습니다. 이에 보통 현장에서는 대부분 다 일반 분배기를 사용합니다. 이런 일반 분배기는 또 KS용과 BS용으로 나뉘는데 보통 KS용이 가격이 좀 더 높고 품질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배기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모든 부분을 언급하기에는 어렵고 구동기가 장착되는 밸브에 관해 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인 밸브는 온도 조절 밸브입니다. TRV 밸브라고 하기도 하고 디스크를 눌러서 한다고 해서 디스크 밸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밸브는 구동기와 결착을 하여 난방수를 온, 오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밸브의 지름, 그러니까 구경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긴 하나 보통 이 구동기와 결착되는 구경의 사이즈는 15A가 가장 많습니다. 메인 환수관에도 이러한 구동기를 장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메인 환수관이다 보니 보통 구경이 좀 더 커서 20A 밸브 또는 그 이상의 구경의 밸브가 들어갑니다. 다음으로는 미세 유량 조절 밸브가 있습니다. 방마다 배관의 길이가 다 달라 난방수가 들어가는 양을
조절하여 골고루 분배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사실 구동기와는 좀 별개를 좀 사용하며 이러한 미세 유량 조절 밸브의 경우 개별 난방보다는 지역 난방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차압 밸브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압력의 차이가 존재할 때 사용을 하지만 보통 일반 가정집에서는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대 정유량 밸브가 있는데 구동기 장착을 하면서 난방수의 유량을 조절하는, 즉 온도 조절 밸브와 미세 유량 조절 밸브가 결합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대 복합 밸브가 있는데 배관 내 이물질이 있는 경우 이를 걸러주는 게 스트레이너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이너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추가적으로 부속 배관으로서 앞에 말씀드렸던 이물질을 걸러주는 게 바로 스트레이너고, 그리고 배관에 있는 공기를 제거해주는 에어벤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배관 내에 공기가 존재하게 되면 난방이 흐르는데 방해가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난방의 효율을 떨어뜨려서 이런 에어벤트를 통해 배관 내 공기를 제거하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밸브의 원리는 살펴보면 구동기를 장착하는 온도 조절 밸브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밸브를 닫는 뚜껑을 제거하게 되면 항상 열림 상태입니다. 즉 밸브를 누르기 전에는 난방수가 흐를 수 있도록 항상 열림 상태를 띄고 있습니다. 이에 구동기가 하는 역할이 이 밸브를 눌러서 난방수가 흘러가는 길을 막는 것입니다. 원래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간단하긴 합니다. 단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구동기는 환수, 즉 물이 돌아오는 배관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보통 분배기 아래측이 물을 공급하는 공급관, 그리고 위쪽 부분이 물이 돌아오는 환수관인데, 만약 아래쪽, 그러니까 공급관 쪽에 구동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압력이 너무 세서 물을 제대로 잠그지를 못하고 그런 구동기에서 딱딱거리는 소음이 지속해서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기존 일반 밸브를 각방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 구동기를 장착한 모습인데, 아래쪽 배관은 그대로 두고 위쪽 환수관에 장착한 모습을 보이며,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설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동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각방과 보일러를 연결할 때 서로 다른 제조사와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동일한 제조사의 제품으로 연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통신 연결 방식과 접점 연결 방식으로 나뉩니다. 통신 연결의 경우 동일한 제조사의 제품, 즉 보일러와 각방 시스템이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씀으로써 보일러와 각방 시스템 간 서로 통신을 주고받으며 보일러를 좀 더 세부적으로 조율이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난방을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만들어줍니다. 반면 보일러와 각방 시스템 간 서로 통신은 없이 단순히 보일러를 가동하는 데만 집중해서 전원만 온, 오프 신호를 주고받는 방식이 접점 방식입니다. 이런 접점 방식의 경우 보통 제조사가 서로 다른 제품이 설치가 될 때 적용됩니다. 물론 아파트에 첫 입주하시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제조사의 제품이 있다 하더라도 현장에 맞게끔 두 제품이
통신이 되도록 적용되어 납품됩니다. 다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일러 또는 각방 시스템 교체하는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들고 통신 방식이 아니라 접점 방식으로 연결해야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통신 연결은 동일한 제조사일 때 사용하며, 장점은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문제 원인을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고, 문제 발생 시에도 동일한 제조사다 보니 책임 소재가 명확하며, 아무래도 서비스가 서로 다른 제조사보다는 수월한 편이며, 보일러의 기능을 100% 활용이 다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일러의 기능을 100% 구현하기 위한 부품들이 들어가다 보니 상대적으로 접점 연결 방식에 비해 가격이 좀 높을 수는 있습니다. 반대로 접점 연결의 경우 보일러와 각방 시스템을 가장 최저가로 구매해서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 연결의 장점이 오히려 반대로 단점으로 적용됩니다. 보일러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서로 다른 제조사다 보니 서로 책임 소재에 대해서 다툼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어디에서 발생하는 문제인지 찾기가 어렵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서비스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